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예,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뒤에 오른쪽에 블랙홀의 모습들이 보이죠? 예, 다양한 형태의 블랙홀들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우주에는 너무도 많은 블랙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를 미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는 우리 은하만 해도 1억 개 정도의 블랙홀들이 존재하고요. 우주에는 이런 은하들이, 이런 많은 블랙홀들을 보유하고 있는 은하들이 수천억 개나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존재하는 블랙홀들의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는데 이 블랙홀들의 형태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듯이 이 블랙홀들의 형태, 이 모양, 이 모든 것이 다를 뿐만 아니라 블랙홀들의 크기, 예, 이런 것도 다 다르죠. 다른데 태양 질량보다 몇십 배 나가는 블랙홀들이 있는가 하면 또 100배 이상, 1000배 이상, 10,000배 이상, 10만 배 이상 이렇게 엄청난 질량 차이가 있어요. 블랙홀들의 크기, 질량, 엄청난 그 규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블랙홀들이 이런 형태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 규모, 질량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천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천체인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블랙홀들의 밀도예요. 블랙홀들의 그 형태와 그 규모, 질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 질량에 비해서 수십 배 이르는 블랙홀들이 있고 또 100배 이상에 이르는 블랙홀들이 있고 수백 배 이상이 되는 블랙홀들이 있고 1000배, 수천 배, 만 배, 수만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예, 그것은 블랙홀들의 밀도가 되겠습니다. 블랙홀들은 그 규모, 질량에 상관없이 블랙홀의 밀도는 1cm 입방당 1cm 입방이라면 요 손톱 한 메디 정도가 되겠죠. 예, 1cm 입방당 180억 톤. 이것은 동일해요. 블랙홀이 그 규모 질량이 아무리 커도 블랙홀에 압축되어 있는 밀도는 180억 톤이다. 1cm 입방당 180억 톤이다.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한 팩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팩트는 우주에서 진공이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1cm 입방당 180억 톤이라는 거죠. 블랙홀은 진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 진화 과정에서 블랙홀 전 단계 전체가 중성자별인데요. 중성자별은 원자 구조가 완전히 다 이제 붕괴되고 핵만 남은 중성자만 남아서 그 당시로 압축된 그 밀도가 1cm 입방당 10억 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중성자별보다 더 큰 질량을 가진 별이 폭발하게 되면 그때 이 중성자마저 붕괴돼 가지고 그것이 또 18배로 압축이 돼요. 그때 이 중성자는 세 개의 코크 입자들로 해체가 되고 붕괴 해체가 되고 또 이 세 개의 코크 입자들은 1837개 정도의 그 전자들로 해체가 되고 한 개의 전자는 10억 개 정도의 중성미자들로 해체가 되고 그 중성미자는 광자들로 해체되고 광자는 진공 입자들로 해체되고 그렇게 다 붕괴 해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진공 입자가 극단적으로 압축된 것이 블랙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주에는 두 가지 진공이 존재하는데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진공 존재하죠. 진공이 존재하죠. 압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우주 진공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진공은 블랙홀과 같은 우주의 전체들이 진화 과정에서 마지막 정점에 이른 블랙홀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압축된 진공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진공이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180억 톤이다. 1센트 입방당 180억 톤이다. 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팩트라는 거죠. 예. 빅뱅론들이라면 우주의 이 밀도가 천차만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빅뱅론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원자 핵보다도 지극히 작은 그 압축된 진공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진공 속에 힉스 입자라고 하는 조상이 있어가지고 그 조상의 질량을 나눠줘가지고 너네가 나가서 우주를 창조해라, 예? 그 명을 받고, 예? 이 우주가 창조됐다. 그렇게 지금 현대 전체 물리학자들은 주장하는데요. 우주에서 진공이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1cm 입방당 180억 톤이라는 거죠. 빅뱅론과는 전혀 다른 관측 결과죠. 예. 우주에는 우리 태양 질량보다 수십억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도 있어요. 수백억 배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엄청난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밀도는 180억 톤입니다. 태양 질량보다 수십 배 나가는 아주 작은 블랙홀들이 있는데, 이런 블랙홀들이 우리 은하에만 해도 한 이렇게 정도가 있는데요. 예? 이런 블랙홀을 행성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최소한 제일 작은 이런 블랙홀들을 행성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런 블랙홀의 밀도도 1cm 입방당 180억 톤이고 태양의 질량보다 수십억 배, 수백억 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밀도도 180억 톤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 진공이 압축될 수 있는 마지막 한계가 180억 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빅뱅론에서 주장하는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았다 하는 그 특이점의 질량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그는 그 1mm보다 엄청 작아요. 예? 10,000배 이하로 더 작아요. 예? 1mm보다. 그러면 그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고 원자 핵보다도 작았다고 하는 빅뱅, 그 특이점의 질량은 얼마나 될까요? 몇 글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글램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단 한 삽의 흙조차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예? 빅뱅론에서 주장하는 그 특이점의 질량으로, 그 압축된 진공의 질량으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은 한 삽의 흙조차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현대 전체 물리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지요? 예? 이 바늘구멍보다도 지극히 작은 이 특이점이 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 그래요.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 우리 생명체를 다 만들었다고 그래요.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도 여기서 다 나왔다 그러고 뻥치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황당한 사이비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성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현대 천천물리학의 성서와 같이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젠 그들이 뻥치는 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사기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뇌가 있지 않느냐, 우리 뇌를 가지고 생각해보자. 우리 뇌를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고 우주를 바라보고 판단해보자. 우리도 뇌를 가진 같은 인격의 인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요. 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미지에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예, 어제에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태양 질량을 가진,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태양 질량을 가진 별이, 예, 이제 우리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매 초마다 7억 톤 정도의 이 수소가 핵융합을 해가지고 헬륨으로 변환되는데요. 헬륨을 생산하는데 그렇게 생성된 헬륨이 이 태양의 핵을 계속 확장시켜 계속 크게 해요. 예?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이 수소의 그 핵융합을 통해서 두 개의 수소가 융합을 해서 한 개의 헬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수소 원자보다 더 큰 규모의 부피의 빈 공간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축구장 정도의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하나의 헬륨을 만나게 되면 그 축구장 정도의 빈 공간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빈 공간이 그렇게 엄청난 빈 공간이 태양 속에서 확장이 되고 있지만 엄청난 속도로 확장이 되지만 태양의 부피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죠. 왜? 그 빈 공간을 열 팽창 에너지가 채우고 있기 때문에 원입자들은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드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입자들이 에너지가 있는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매 초마다 7억 톤 정도의 이 량은 수천억 개의 그 핵폭탄이 수소폭탄이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우주 무한 공간을 이룬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열 팽창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그 빈 공간을 채운다는 거죠. 예? 때문에 태양의 그 부피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죠.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그 엄청난 핵융합과 또 그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으로 만들어진 태양의 핵은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또 그 안에 열팽창 에너지로 채워진 빈 공간도 계속 확장이 되는 반면에 대부분의 수소로 이루어진 태양의 그 부피는 점점 그 두께가 얇아지고 있겠죠. 계속 얇아지고 있겠죠. 왜냐하면 안에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계속 커지고 또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열팽창 에너지가 계속 확장되는 반면에 태양의 바깥층을 감싸고 있는 이 수소층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그 수소가 핵융합을 통해서 원래의 수소 형태는 사라지고 헬륨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열팽창 에너지는 계속 확장되면서 바깥으로 약한 부분으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태양 폭발이라 그러고 또 흑점 폭발이라 그래요. 우리 지구에서 용암이 지구 핵을 감싸고 있는 용암이 지구의 약한 곳을 터치고 나온 것을 우리가 화산이라 그러죠. 화산이라 그러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태양도 마찬가지예요. 태양도 안에서 헬륨으로 수소의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또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열팽창 에너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 확장의 에너지가 태양의 약한 부분을 치고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바깥에서 관측할 때 태양 폭발이라고 그래요. 흑점 폭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피, 수소의 이 부피는 점점 이렇게 옅어진다. 그러다 한 50억 년 지나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50억 년 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세대는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50억 년 후에 정도 그때 가면은 이 태양의 이 부피가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 안에서 계속 확장되는 열팽창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른다는 거죠. 그때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또 지금 보이고 있죠. 이 태양이 열팽창 에너지에 의해서 확 이렇게 팽창을 해요. 커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을
태양의 그 어떤 그 진화 과정에서 별의 진화 과정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때가 되면은 이 지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런 행성들이 태양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예. 50억 년 후의 일이니까 그때의 사건이니까 우리가 앞질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영원하지 않다. 예? 하지만 50억 년 후에나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태양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지금 N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N쪽에 지금 보고 있는 이 관측 사진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죠.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태양 같은 별이 적색거성으로 이제 진화하면서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태양 규모의 이 전체가 이제 진화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렇게 퍼져요. 퍼지고 핵만 남아요. 핵만 이렇게 남고 바깥의 외층은 이렇게 식어가면서 성운으로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퍼져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거예요. 식어가고 그리고 요즘 바깥에 지금 그 둘러싸고 있던 이 수소층은 계속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먼지처럼 퍼져나가면서 식어가고, 예. 그리고 지금 요 가운데 지금 하얀 점이 하나 보이죠. 이 하얀 점이 핵이에요. 이 핵인데 태양 질량의 별이 이제 이런 진화 과정에서 이 핵만 남게 되고 나머지 외층은 다 지금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서 날아가는데 이 핵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핵도 있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핵도 있고 이제 다양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팩트는 뭐냐 하면은 태양의 핵은 지금 헬륨이에요. 헬륨인데 50억 년이 지나서 이 태양의 핵은 이런 다이아몬드, 탄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팽창 에너지에 의해서 헬륨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고 그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탄소에 이르기까지 그 원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핵은 점점 이렇게 식어가는 거죠. 식어가는데 이것도 부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어가는 별이 이 식어가는 이 전체가 예층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남아있는 이것이 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이 백색 외성이 이제 몸이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면서 체온을 맞추는 듯한데 이것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죠? 태양보다 작으니까요. 그런데 질량은 태양보다 무거워요.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태양보다 질량이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핵이 이 백성외성이라고 하는 이 핵이 태양보다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동반성 옆에 있는 별의 그 질량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자기보다 질량이 작은 별을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우주에도 양육강식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블랙홀만 이 전체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고 별도 같아요. 별들도 자기보다 질량이 작은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약한 별이 있으면 질량이 작은 별이 있으면 그걸 끌어다 삼켜버리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될까요? 그 별의 질량이 중력이 이 백색 외상으로 이렇게 남겨진 이 백색 외성으로 옮겨가면서
둘러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우주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그 폭발력에 의해서 그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별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삼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양력강식 법칙에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 별의 질량이 옮겨간다는 것이고 질량이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중력도 옮겨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별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초신성 폭발 또 그것이 굳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질량 중력에 의해서 이 백성 외성을 이루고 있는 이런 탄소 이런 원자들이 또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고 예, 또 핵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탄소보다 산소보다 더 두껍고 견고한 그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자는 질량이 무거울수록 규모가 작아진다 그랬죠. 규모가 작아지는 반면에 원자 껍데기는 더 두껍고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중력으로부터 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본능은 우리 생명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도 존재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에너지 탄소나 산소보다 더 질량이 무거운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그 원자 핵을 둘러싸고 있는 그 원자 껍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에너지는 원자의 회전 운동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원자의 회전 운동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주 물질을 탄소나 산소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우주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동력은 창조주로부터 제공이 된다. 그거예요. 예, 동력의 주체는 바로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창조주로부터 제공이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 오른쪽에 이 관측 자료가 보이죠. 관측 자료가 보이는데 이 천체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백성 외성과 같은 이 천체가 자기 주변에 있는 별을 끌어당겨 가지고 잡아먹는 장면입니다. 예, 우주에도 이런 양육강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백석 외성뿐만 아니라 블랙홀도 주변에 있는 이런 천체를 끌어다가 삼켜버리거든요. 또 중성자별도 자기 주변에 있는 천체를 끌어다 잡아먹고 또 이 백석 외성보다 질량이 더 큰 이런 천체들도 주변에 자기보다 약한 질량이 작은 천체를 끌어다가 삼켜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우주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그 별의 중심 핵을 이루고 있는 철 원자들이 붕괴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철 원자가 그런 우주 사건들을 통해서 붕괴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붕괴되고 핵을 남겨두고 그 옆에 네개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원자 껍데기가 붕괴되고 원자 껍데기 밖에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던 전자들이 지금 이게 핵으로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양한 우리가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블랙홀로 진화하기도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철 원자보다 더 질량이 무거운 우주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철 원자는 중력에 가장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가졌는데 이 철 원자 껍데기도 붕괴시키고 철 원자보다 질량이 더 무거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동력은 어디서 제공되느냐?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런 우주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원자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또 원자가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자기력을 방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중력장이 형성이 되고 이런 에너지에 의해서 그 핵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자보다 더 두껍고 단단한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또 여러 겹으로 된 원자 껍데기가 만들어지고 우주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은 우주 물질을 생성하는 공장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그 동력은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동력의 주체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제공이 된다.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입자 가속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입자들처럼 순식간에 생겨났다 사라질 텐데요. 하지만 우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 원자의 이 회전 운동은 창조주로부터 끊임없이 그 동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 우주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너무 지루하면 또 좀 난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